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고입니다. 이번에는 로딩 화면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얼리얼 엔진에서 레벨 스트리밍 없이 커스텀 로딩 화면을 만들려면 C++를 활용해야 하는데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심지어 슬레이트 프레임워크와 엔진 모듈 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에게도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에이싱크 로딩 스크린, 이 플러그인만 알고 계신다면 아주 손쉽게 로딩 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이 플러그인은 에픽 메가그랜트 수상작인 만큼 굉장히 뛰어난 플러그인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강의에서 엔진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을 제외하고는 플러그인을 추천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진행할게요. 첫 번째로는 영화나 게임의 도입 부분을 보면 회사 로고나 게임 소개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배포한 프로젝트를 처음 열었을 때 영상이나 사진을 사용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최초의 프로젝트 로딩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벨 이동간 로딩 화면 표시입니다. 레벨을 처음 열게 될 경우 다양한 에셋들이 로딩되게 될 텐데요. 레벨에 적용되어 있는 에셋이 적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연산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면 레벨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연산되고 있는 레벨이 사용자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레벨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했는데 연산되고 있는 환경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어요. 컨스트럭션 연산이 복잡한 블루프린트나 레벨 인스턴스, 많은 용량의 텍스처가 레벨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 이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유저들의 모니터가 깨지거나 심각할 경우 버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미로처럼 특정 위치에 도착해야 한다거나 어떤 부분을 찾아야 할 경우 아직 로드되지 않은 레벨이 유저들에게 보여 도착 위치를 짐작할 수도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딩 화면을 통해 레벨이 충분히 로드되고 나서 유저들이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툴팁인데요. 종종 게임을 하다 보면 로딩 창을 통해 해당 레벨의 중요한 단서를 알려준다거나 전반적인 게임의 팁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로딩 중에 정보를 준다거나 흥미로운 툴팁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로딩 시간에 심심하지 않게 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로딩이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통해서 사용자가 팁을 모두 읽지 못한 상태에서도 로딩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배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에이싱크 로딩 스크린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로딩 모양의 무료로 된 에셋이 있는데요. 이걸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설치를 눌러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엔진 버전에 맞게 설치를 해줄게요. 모두 완료되었다면 간단하게 3인칭 템플릿을 만들어 주시고요. 프로젝트를 열어주겠습니다. 우측 세팅에 플러그인을 들어갈게요. 그리고 에이싱크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은 에이싱크 로딩 스크린을 받고 엔진에 설치해 줄게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재시작하겠습니다. 재시작하셨다면 세팅에서 프로젝트 세팅을 열어줄게요. 그럼 좌측에 게임 부분을 보면 에이싱크 로딩 스크린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일 거예요. 이걸 눌러서 열어줄게요. 이곳에는 크게 일반 부분이 있고 레이아웃 부분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모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모든 내용은 한국어로 설명드릴 거고요. 혹여나 혼자서 사용할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카페에 퓨어레프 파일을 통해서 번역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 프리로드 백그라운드 이미지스가 보이는데요. 활성화,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미지를 통해 로딩 화면을 구현하는 데 있어 혹시라도 이미지의 크기가 맞지 않다거나 깨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부분을 true로 변경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true로 변경하게 될 경우 사전에 이미지를 메모리에 유지해서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인데요. 대신 true로 할 경우 이미지가 메모리에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메모리 리소스가 소모가 됩니다.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면 false로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깨져서 true로 바꾸고는 싶은데 메모리 리소스도 관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영상 후반부에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깨짐 방지를 위해서 true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트업 로딩 스크린과 디폴트 로딩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처음으로 보여지는 로딩 화면을 말하고 디폴트 로딩 스크린은
레벨 이동간 보여지는 로딩 화면을 말해요. 스타트업 로딩 스크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를 처음 열게 될 경우 퍼시스턴트 레벨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텐데요. 영상을 배치해서 사용자들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로딩되는 동안 영상을 재생시켜 볼 건데 먼저 영상이 있어야겠죠? 설명란에 링크 첨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상과 이미지가 있는데 모두 사용할 거니까 다 받아줄게요.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실행되게 해볼게요.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파일, 콘텐츠 폴더에 movies라고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폴더의 이름이 다르거나 폴더 위치가 다를 경우 영상이 재생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폴더의 위치와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겠습니다. 폴더를 만들었다면 엔진에 임포트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폴더에 영상을 옮겨주겠습니다. 모비스 폴더를 우클릭하고 탐색기에서 표시를 누르면 이 폴더의 경로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영상을 이곳에 옮겨주겠습니다. 이 영상은 에디터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로딩용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임포트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름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세팅으로 돌아가서 Movie Fast 이 부분에 엘리먼트를 추가하고 방금 복사한 영상의 이름을 붙여 넣어 줄게요. 파일 이름이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니 가급적이면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해 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보고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분명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영상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죠?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패키징된 프로젝트나 독립형 에디터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데요. 다음 강의에서 패키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매번 로딩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패키징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형 에디터로 실행해줘야 합니다. 에디터의 플레이 세팅 아이콘을 눌러주면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실행시킬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저희는 선택된 뷰포트, 새 에디터 창, 시뮬레이트는 사용해봤는데 독립형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방식으로는 실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독립형 게임으로 실행시킨다면 패키징 과정을 거친 방식과 유사하게 별도의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새 창에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걸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럼 영상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기는 하는데 바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딩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영상이 자동으로 스킵된 거예요. 다시 프로젝트 세팅으로 돌아가기 위해 게임을 종료하겠습니다. 독립형 게임을 종료하는 방법은 ESC가 아니라 Alt F4키를 통해서 종료할 수 있어요. 다시 프로젝트 세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타트업 로딩 스크린의 위쪽 부분을 볼게요. 순서대로 보면 최초 영상 실행 시간, 로딩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영상 종료, 유저가 영상을 스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값이 로딩이 완료되면 영상이 자동으로 스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로딩이 완료되면 영상이 바로 종료되고 게임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여기 있는 옵션들을 통해서 로딩이 바로 종료되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미니멈 로딩 스크린 디스플레이 타임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이 옵션은 로딩이 완료되어도 영상을 최소한 몇 초 동안은 틀어놓아라 라는 뜻으로 이곳에 5의 값을 넣으면 로딩이 5초 이내로 완료되어도 자동으로 스킵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초 동안은 재생이 됩니다. 5의 값을 넣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소한 5초 동안은 영상을 보여주고 로딩이 완료되었다면 스킵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로 두겠습니다.
-1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쪽 내용을 배우시면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로딩이 완료되어도 영상을 스킵하지 않고 계속 재생시키라고 하겠습니다. 대신 로딩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스킵하고 싶을 때 스킵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로딩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영상을 종료하는 부분은 비활성화하고요. 사용자가 스킵하고 싶으면 스킵할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 상태로 실행해 볼게요. 그럼 영상이 스킵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고 있고 아무 키나 눌러서 영상을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딩이 완료되었다는 텍스트나 로딩이 완료되었으니까 아무 키나 눌러 게임을 실행하라는 안내용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로딩이 완료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로딩 컴플리트 텍스트 세팅이 있습니다. 로딩이 완료되면 텍스트를 추가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무 키나 눌러 게임을 시작하세요 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텍스트를 위젯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Show Loading Complex 텍스트를 활성화해 줄게요. 다음으로 이러한 텍스트는 모두 위젯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Show Widget Overlay를 통해서 화면에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영상이 틀어지고 로딩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방금 저희가 작성한 텍스트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용자가 아무 키나 누르게 될 경우 영상이 즉시 종료가 되고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로딩 컴플리트 텍스트 세팅스를 보면 어피어런스 부분이 있는데 텍스트의 외관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텍스트의 색상이나 불투명도, 폰트, 그림자에 대한 위치와 색상, 불투명도도 있습니다. 아래의 Justification은 직역하자면 정당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텍스트에서는 좌우 맞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이나 워드에서 사용하는 왼쪽으로 정렬, 오른쪽으로 정렬 이러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요. 중앙으로 해두겠습니다. 그 아래 Alignment를 볼게요. Alignment는 정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Justification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Justification은 글을 기준으로 좌우, 중앙, 정렬을 말하는 거고 Alignment는 화면을 기준으로 어디에 정렬할 건지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직과 수평 부분이 모두 중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화면 중앙에 표시가 되었었던 거고요. 텍스트를 오른쪽 위쪽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수평을 오른쪽으로, 수직은 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영상이 중요할 경우 텍스트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배치하게 될 경우 사용자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중앙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다음으로 패딩은 위젯 블루프린트와 동일해요. 텍스트가 화면 모서리에 딱 붙어 있다면 잘리거나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패딩을 통해서 여분을 줄 수 있습니다. 방금같이 오른쪽 위쪽으로 붙였을 경우 화면 모서리에 딱 붙게 되는데 패딩을 통해서 좀 여유를 줄 수도 있어요. 다시 기본값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부분이 있는데 로딩이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더욱 잘 보이게 깜빡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텍스트가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효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false로 하시면 되는데 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통해서 깜빡이는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값이 높을수록 더욱더 빨리 깜빡이는 걸 알 수 있고요. 값이 작아질수록 더욱더 느리게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피드는 한 0.5 정도가 너무 깜빡거리지 않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을 보면 백그라운드, 팁 위젯, 로딩 위젯, 레이아웃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는 세트인데요.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이미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들 로딩 화면 중 하나인데요. 백그라운드는 이미지의 배경 화면을 말하고 팁 위젯은 아래쪽에 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건 로딩 위젯이에요. 로딩 위젯은 현재 로딩 중이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위젯입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 3가지의 위젯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로딩 완료 텍스트까지 있긴 한데 이건 별도로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젯들의 배치는 클래식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의 옵션을 보면 클래식, 센터, 레터박스, 사이드바, 듀얼 사이드바 이렇게 총 5가지의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딩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식은 기본 로딩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봐왔던 배경 위주의 로딩 화면입니다. 팁과 로딩 상태가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배경을 메인으로 하고 싶을 때는 클래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센터입니다. 로딩 상태가 중앙으로 오게 되면서 로딩 상태를 포커싱하게 됩니다. 배경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주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캐릭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레터박스입니다. 클래식이랑 큰 차이는 없지만 로딩 상태와 팁을 위아래로 나눌 수 있어요. 클래식 같은 경우는 팁과 로딩 상태가 함께 있기 때문에 팁의 내용이 길어질 경우 공간이 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터박스는 위아래로 둘을 나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팁의 공간이 더욱 여유로워집니다. 특히 현지화 기능을 사용하면 언어에 따라 팁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레터박스를 통해 여유있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사이드바입니다. 이름에서처럼 팁과 로딩 상태가 사이드로 배치가 되는데요. 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돼요. 사이드바 같은 경우는 팁의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의 팁보다는 게임의 스토리 위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추가적으로 사이드바를 사용할 때 캐릭터의 시선이 팁을 바라보고 있다면 더욱 몰입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듀얼 사이드바입니다. 방금 소개한 사이드바의 로딩 상태와 팁이 좌우로 분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팁의 내용이 많을 경우 듀얼 사이드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의 레이아웃을 살펴보았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팁과 로딩 상태의 위치가 달라진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게임을 실행할 때 하단 부분에 하얀색으로 보도가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 클래식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클래식의 값을 보면 보더 백그라운드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걸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알파 값을 0.5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그럼 보더가 저희가 설정한 값으로 바뀐 걸 알 수 있고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로딩 위젯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딩 위젯은 아까부터 있었는데 보더의 색상과 로딩 위젯의 색이 같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레이아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로딩 화면을 구현할 때 사용되는데요. 지금은 영상을 사용하고 있으니 조금 이따가 레벨 이동할 때 사용해 주겠습니다. 팁 위젯이랑 로딩 위젯을 살펴볼게요. 팁 위젯은 이미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런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팁 텍스트에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텍스트의 색상도 아무 색이나 바꿔보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팁도 잘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팁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보다는 레벨 이동간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레벨 이동할 때 사용할게요. 어피어런스 부분은 텍스트의 외관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했고, 그 아래 팁, 랩, 앱 부분이 있는데 팁이 일정 길이를 넘어가면 다음 줄로 넘기는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줄바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화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경우 언어별로 길이가 상이해서 화면을 뚫고 나가는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로딩 위젯과 겹쳐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정 길이를 넘어가면 아랫줄로 내리는 제한을 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000의 값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시면서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et Display Tip Text Manually 부분입니다. 만약 팁 텍스트를 여러 개 사용하게 될 경우 이 중에서 랜덤으로 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원하는 인덱스의 번호의 팁을 보여주기 위하면은 이거를 true로 설정하면 됩니다. 물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하나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선 사용하지 않을 거고 조금 있다가 블루프린트를 활용하면서 레벨 간 로딩 위젯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딩 위젯입니다. 로딩 위젯은 로딩 화면 간 동적인 효과를 통해 화면이 멈춰있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가장 좋은 건 현재 로딩이 몇 % 정도 이루어졌다고 퍼센테이지로 보여주면 가장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 플러그인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일단 계속 살펴볼게요. 로딩 위젯은 크게 로딩 아이콘과 로딩 텍스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이 있고 로딩이라고 써있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로딩 위젯이라고 표현하고 서로 간의 위치도 변경할 수 있어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미지를 통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강의 영상이다 보니 쭉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상을 중간중간에 멈추시면서 한 번씩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 번씩 따라서 실행까지 해보셔야 익숙해지고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실 때 금방금방 떠오르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처음으로 보이는 게 로딩 위젯 타입인데요. 어떤 형태의 로딩 위젯을 사용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로볼, 서큘러 스로볼, 이미지 시퀀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스로볼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스로볼은 사용자에게 지금 프로젝트가 로딩 중이라고 표시하는 로딩 표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로딩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스로볼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딩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연산을 하는 시간인데요. 연산을 하다가 컴퓨터가 멈춘 건지 아니면 잘 연산을 하고 있는 건지 표시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회전하거나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연산 중인 상태를 강조해서 사용자에게 프로세스가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임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스로볼은 로딩 인디케이터, 즉 로딩 표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기본값으로 서큘러 스로볼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처음부터 알려드리기 위해서 스로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스로볼을 설정하는 부분은 아래쪽에 스로볼 세팅스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스로볼 세팅스의 이미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프로젝트와 연관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미지 크기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막상 가져와서 보니까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색조를 통해서 색상도 변경할 수 있어요. 머티리얼의 베이스 컬러에 3벡터를 곱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기 방식이나 타일링 기능도 있고 프리뷰를 통해 미리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 엔진, 플러그인스, 에이싱크, 로딩 스크린 콘텐츠 폴더를 선택하고 텍스처 필터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텍스처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처 파일 중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해 줄게요. 가장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들이 아이콘인데요.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미리 보기가 깨지긴 하지만 열어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간단하게 이 별 모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 선택하고 찾기 쉽게 이름을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이쪽에 이 이미지를 붙여놓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로딩 아이콘이 저희가 설정한 이미지로 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조금 작긴 하지만 이미지에 이미지 크기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크기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으로는 Number of Piece입니다. 기본적으로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이미지만 보였던 건데요. 개수를 올리면 더 많은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데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적당한 개수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개의 애니메이션 옵션이 있는데요. 애니메이트 수평, 수직,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수평, 수직은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둘 다 true로 되어 있으면 커졌다가 작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둘 다 false로 되어 있으면 딱히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로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파시티는 이렇게 fade in, fade out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ircular Scroll 세팅스를 볼게요. 스크롤이 원으로 회전하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미지의 개수, 아이콘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반지름의 크기,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딩 아이콘 타입을 Circular Scroll로 바꾸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시퀀스입니다. 이미지 시퀀스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마치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시 콘텐츠 브라우저로 돌아가겠습니다.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 뛰어가는 듯한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매니퀸, 런 0부터 런 15까지 있죠? 이거를 다 사용해 볼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있는 이미지 이름을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이미지를 모두 설정했다면 꼭 타입을 변경하는 걸 잊지 않아 줄게요. 이미지가 너무 작네요. 크기를 한 10배 정도로 키워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캐릭터가 뛰어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옵션을 계속 살펴보면 방금 사용한 스케일 부분을 통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인터벌이 있는데 인터벌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0.05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0.05초마다 이미지를 넘긴다는 뜻입니다. 0으로 설정할 경우 몇 프레임마다 진행된다고 써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스가 있네요. 거꾸로 재생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인덱스 0부터 15까지 재생을 하는데 플레이 리버스를 활성화하면 인덱스 15부터 0까지 거꾸로 재생하는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로딩 아이콘 타입은 살펴보았고요. 다시 올라와서 텍스트 부분을 볼게요. 아이콘 타입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옆에 로딩이라는 텍스트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이미지의 오른쪽에 있었지만 왼쪽으로도 변경할 수 있고 위아래로도 배치할 수 있는데 로딩 위즈 타입이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좌우측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 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위아래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니 타입이 잘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내려가서 텍스트 얼라인먼트와
로딩 아이콘 얼라이먼트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정렬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 중앙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중앙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스페이스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사이에 공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너무 가깝다 싶으면 조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ide Loading Widget When Complete입니다. 로딩이 완료되면 로딩 컴플리트 텍스트를 통해서 로딩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나오게 되니까 트러블이 굳이 필요가 없겠죠? true로 설정해주면 로딩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으로 숨어집니다. 네, 이렇게 레이아웃을 제외하고 거의 다 살펴봤는데요. 나머지는 레벨 이동간 로딩 화면을 구현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옵션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직접 해보셨으니 금세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번씩만 쭉 훑고 레벨 이동간 로딩으로 넘어갈게요. 처음부터 보면 인트로 영상을 넣기 위해서 콘텐츠 폴더의 바로 하위 폴더로 무비스라고 폴더를 만들었고 임포트 형식이 아니라 폴더 자체에 파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비패스에 영상 이름과 동일하게 값을 넣어줬고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영상을 실행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영상 끝까지 볼 수 있으면서 로딩이 완료되면 스킵도 할 수 있게 했어요. 로딩이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띄우기 위해 이 옵션들을 활성화해 줬고 위젯을 띄우게 되면서 팁과 로딩 위젯을 함께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팁 위젯과 로딩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로딩 위젯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모두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레벨 이동간 로딩 화면을 만들어 볼 건데 다루지 않았던 백그라운드와 디폴트 로딩 스크린, 레이아웃 부분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플러그인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스트레칭과 수분 보충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